자, 제 4장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178페이지 능력단위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갖춰야 될 능력, 무슨 능력이 있느냐?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가 부속서류를 작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까지 작성해서 신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능력은 이러한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79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여러분 이론에서 다 배웠습니다만은 이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세금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세금 영수증, 그렇죠? 세금 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래 징수를 하잖아요. 공급하는 자가 징수를 해요. 거래 징수. 그래서 아마 거래 징수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론 하면서. 자, 부가가치세란 다시 한번 볼까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출은 어떻게 돼요? 매출은 전부 다 이제 매입 매출전표에 다 입력해야 되고, 매입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세액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1기, 2기로 나누어 가지고 1기는 애정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 31일, 확정신고 기간은 이거 빼고 애정신고 했던 거 빼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니까 사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2기는 애정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이 되고요. 확정은 이걸 빼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사실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3개월씩 끊어서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그래서 1기 예정은 4월 15일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2기 예정은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래징수한다 이래요. 거래징수한다. 원천징수라고는 안 해요.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징수했다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 세금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나 다음 달 10일까지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정상 발급이에요. 여기까지 발급해야 이게 정상 발급.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 발급이 되죠. 이 시기를 놓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예.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공급하는 날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네, 법인은 뭐 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일부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종이 세금 계산서도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법인은 예외 없이 다 전자로만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다만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2억 원 미만은 종이를 발급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개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일 때만 직전 연도 2억 원 이상일 때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2억 원 미만이면은 공급가액이 1년치예요. 1년치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법 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7월 이전까지는 3억 원으로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줄여 가지고 이제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일 때는 종이세금 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급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법인은 예외 없이 모두 전자로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그 공급자가 지금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했는데 전부 발급해야 됩니까? 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거기에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반드시 발급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가지고도 매입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를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하려면은요, 일단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자, 입력한 내용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될 거예요. 정확히 입력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매입, 매출장이라든가 이런 관련 장부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입력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을 때 어떠한 그 부가세 신고 관련된 서류, 어느 서류에 반영되는지를 조회해가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유형이 이번 여러분들 FAT 1급 시험 준비할 때는 요 세 개만 연습할 거예요. 매출에서는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것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연습할 거고요. 매출에서는 자, 매입에서는 4개.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요것만 연습을 할 겁니다. FAT 1급은 7가지만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이 범위 내에서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FAT 1급 끝나고 TAT 2급을 공부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 FAT 1급의 요 5가지 유형이 말하자면 핵심적인 유형이에요. 핵심적인 유형. 이 유형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잘 쓸 수 있잖아요. 나머지 그냥 항목만 보면 짐작하고 충분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서는 요 7가지 핵심 유형만 연습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란이 있는데요.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이걸 입력을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그 다음에 더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이걸 입력을 안 합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더존 가지고 발행하는데, 더존 빌 36524라는 것은 홈페이지 이름인데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하려면 더존 프로그램을 다 사야 되겠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더존 프로그램을 다 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에서 서비스로 그냥 제공해 줍니다. 국세청에 가입만 하면 돼요. 아이디만 만들어 놓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이런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발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 365에 이게 더존에서 발행하는 경우는 이걸 입력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자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 발행을 자동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입력 보세요. 더존 빌 36524가 아닌 타 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타기관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면 되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 좀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전표 입력하다 보면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요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면 헷갈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분계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또는 반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반자동. 그래서 자동화된 거, 완벽하게 자동화된 거는 딱 선택하고 하나도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 반자동은 절반, 예를 들면 차변만 딱 입력된다든가 대변만 딱 입력된다든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반자동 된 것이다. 그래서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 자동, 완전 자동 또는 반자동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자동은 요 혼합 분계가 반자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분계를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분계할 때 있잖아요. 분계 없으면 안 쓸 거고요. 분계할 때 1번 분계 1번 선택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입금 전표, 출금 전표가 자동으로 딱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2번 외상하면은 외상 매출금 거래나 외상 매입금 거래가 자동 분계 딱 돼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 알 거고요. 혼합을 선택하면은요, 현금 거래나 외상 거래나 카드 거래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다 혼합 거래입니다. 이거는 차변 또는 대변 한쪽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반은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고요. 카드 거래, 여러분 그 카드 매출이라든가 카드 매입 이런 거래는 카드 분계하면 돼요. 그럼 분계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분계가 자동되어 있지만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이제 유형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출 유형은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하나, 둘, 세 개만 매출 유형에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도 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세 가지만 알아주시는데, 자, 매출에서 과세 매출을 선택하는 경우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 다 11번이에요. 세금 계산서,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다 11번 선택하면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11번이다. 그 다음에 13번을 보면은요, 여기 13번이죠. 면세 매출. 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다 13번이에요. 왜 계산서로 매출하느냐? 면세 재화나 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세금이 있는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10% 있는 것이고, 면세 품목을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계산서를 발급해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매출이다 그러면 무조건 13번. 그 다음에 17번을 알아보겠습니다. 17번이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건데요, 과세 대상 재화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면서 매출한 거. 그러니까 과세 재화니까 세금이 있겠죠. VAT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10% 있는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우리가 발급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발급했다 라는 건 뭐예요?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7번이다. 자,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소매업이니까, 자, 상품을 팔았어요.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우리 상품을 사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11번 아니면 13번. 사업자들은 상품을 사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옷을 판매하는 회사니까 옷을 팔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11번으로 유형을 입력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책도 아니죠. 옷도 팔지만 옷에 관련된 패션 잡지도 팔아요. 근데 잡지는 면세 재화예요. 그러면 면세 재화를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말이 세금 계산서지 우리는 세금 계산서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세 재화니까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게 13번이에요. 패션 잡지 팔면 13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를 상대할 때는 사업자들이 다
세금 계산서 아니면 계산서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들, 일반 개인,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 계산서 받아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옷을 살 때 다 뭐로 삽니까? 내 거 신용카드로 사죠. 그게 17번이에요. 개인 고객이 와가지고 자기 카드로 바지를 하나 사갔다. 그러면 그게 17번 카드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카드 안 가지고 현금으로 사갔으면 어떡하죠? 개인이? 나중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카드 과세 매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22번에 현금 과세 매출이 있죠? 그거는 현금 과세 매출이에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이렇게 한 개씩 나중에 알고 가면 돼요. 카드 과세 매출을 알았는데 현금 영수증 해준 건 뭐지? 보면 현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에 목록에 다 있어요. 22번 현과랑. 자, FAT 1급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손님이 바지를 샀는데 현금으로 샀어요. 손님 영수증 해가세요. 아, 영수증 필요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발급을 못했네.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 안 해도 될까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14번 건별이에요. 14번 건별 매출 보면은 소매 매출, 간주공급 등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 여기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라는 말은 신용카드도 발급 안 했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발급 안 했어요. 그것은 14번 건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유형에 보시면 우리가 하여튼 다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니까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계 연습까지 또 신고서 작성까지 잘 하시면 나머지 거 나중에 TET 2급에서 이게 쑥쑥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밑에서 이제 매입 유형 보겠습니다. 매입 유형. 자, FAT 1급 시험에서 매입 유형에서는 4가지가 나옵니다. 매출보다 한 가지 더 나와요. 자, 아까 매출에 대응되는 거 51번 과세 매입. 아까 매출에 11번이 있었죠. 매출의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다 11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거. 근데 51번은 뭐예요? 세금계산서 수치는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발급했고 우리 회사는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54번도 같이 보세요. 54번도 세금계산서 수치에 의한 과세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1번도 세금계산서 수치, 54번도 세금계산서 수치인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54번에는 이게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것. 자, 51번과 54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매입에서는. 자, 51번, 54번 두 개의 공통점. 세금계산서 수치 한 건이에요. 두 개 다. 51번, 54번이 두 개가 다 세금계산서 수치 건입니다. 부가세도 있어요. 10%. 그런데 54번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것이다. 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 총무과에서
선물 세트를 100개를 사왔습니다. 선물 세트 100개. 자, 그 중에서 80개는 직원들한테 선물하려고 샀어요. 이번에 이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선물 세트로 어느 백화점에 무슨 선물 세트가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직원이 80명이라 80개 사가지고 선물 세트로 나눠줄 거예요. 100개 중에서 80개. 그러면 그 선물 세트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1번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왔어요. 선물 세트 파는 백화점에서. 그 다음에 20개는 거래처에 선물로 쓸 거예요. 직원들한테 선물 준 그 선물을 또 20개는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산 겁니다.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20개는 이걸로 입력해야 돼요. 54번 풀고.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입에서 말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공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51번.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54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공제 받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에서 연습했는데요. SK 성동주유소에서 기름 넣었을 때 그거 공제받지 못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때 세금 계산서였나요? 신용카드였죠? 신용카드는 그냥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 지금 여기서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네,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걸 볼까요? 53번은 면세 매입. 앞에 매출에서 13번이 있죠? 13번이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었잖아요. 53번은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네. 아까 패션 잡지를 팔았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53번은 뭘까요? 패션 잡지를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어느 잡지사에서 사다가 판다면 우리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올 때 그 잡지사가 발행한 계산서가 있겠습니다. 그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래서 53번입니다. 매입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카드 과세 매입은 아까 매출에서 17번하고 비교하면 돼요. 17번이 신용카드 발급에 의한 매출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수취에 의한 매입이에요. 과세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과세 대상 재화를 우리가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입에서 4가지 유형, 매출에서 3가지 유형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내역 관리를 하는 요령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뭐 실습을 해봐야지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른다, 전자발행을 누른다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패스. 네, 아이캔 박스에 있는 내용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홈택스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저희 학원에서도
저희 학원도 더존과 같은 프로그램을 쓸만한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세청 홈택스, 계산서 발급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과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서 발급하는 거예요. 시스템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더존과 같이 이러한 빌 3652사라든가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들입니다. 그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라 그래요. 편리하긴 이게 더 편리해요. 왜냐하면 전표 입력하고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료입니다만은 국세청 홈택스는 무료죠. 시스템 사업자 거 쓰려면 어떻게? 이거 돈이 있어야죠. 유료.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입력 방법. 이거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해야 되고요. 읽어보는데 읽어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쭉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바로 184페이지로 간다. 자, 수행과제 1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급은 뭐고 전송은 뭐냐? 발급은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전송은 국세청에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누구에게 발급하겠어요? 거래처에게 발급하는 거죠. 매입자에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썼을 때는 거래처에만 발급하면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빨강색 하나, 파랑색 하나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래처한테 한 장 주고 하나는 공급자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발급을 어떻게 하냐면 이메일로 발송하게 되어 있어요. 발급하면 자동으로 이메일로 가요. 우리가 거래처 등록할 때 그 거래처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국세청에도 전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날까지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가 돼 있어요.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야 깜빡하고 전송을 안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전송을 쓰는 게 아니라 수동 전송을 쓰기 때문에 국세청 전송하는 그 메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꼭 들어가서 수동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에 대해서 전표 입력하고 분계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고 요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거래가 지금 이런 거래입니다. 7월 10일 날 여성 정장 100개를 한 개당 10만원씩 10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므로 세액은 1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미수했네요. 미수라는 건 외상으로 팔았구나.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거래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건 세금 계산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예, 양식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도록 입력을 하는 거고, 여기는 회계 장부에 가도록 분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밑에가 분계하는 곳, 위에는 부가세 신고로 가는 곳. 자, 위에다 날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7월 10일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날짜 7월 10일 입력하시고 엔터 치니까 유형의 커서가 딱 와 있죠. 유형에. 그렇죠? 유형에 매출 줄이 있고 매입 줄이 있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판매에 해당되는 거래죠. 그러니까 매출 쪽입니다. 매출 쪽이에요. 자, 아까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몇 번이라고요? 11번. 그래서 11. 자,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우스 클릭하다 실수하면요, 엉뚱하게 옆에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우스 클릭을 여러분에게 마우스 클릭보다는 뭘 권장해 드리느냐? 11.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11. 11 하면 여기에 과세 들어가고요. 여기는 매출이다 라고 딱 떠요. 매입돼 있으면 50일 누른 거예요. 네, 매출입니다. 자, 품명. 거기 거래 명세서에 있는 그대로 입력해요. 여성 정장. 엔터. 수량 그대로 입력해요. 거래 명세서 100개. 엔터. 단가 10만원 그대로 입력해요. 10만원. 엔터. 그러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공급가액 자동 계산되어 있고, 거기 10% 부가세 자동 계산되어 있고, 두 개 더해서 합계 자동으로 딱 들어가. 그래서 수량 단가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면 편하죠. 수량 단가 없으면 그냥 공급가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엔터 치고요. 또 엔터 치면은 코드에 갔는데 이 코드는 거래처 코드예요. 거래명세서에 보니까 코디 나라죠. 거래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코디 하고 엔터 치면은 1001번 엔터. 자, 이제 전자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밑에 이 전자세금이 커서가 있을 때 밑에 걸 살짝 한번 볼까요?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하.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더존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서 빌 36524로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 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입력 안 하는 건 그냥 비워두라는 거예요. 비워둘 때 방향키로 그냥 가도 돼요. 가거나 여기다가 0 하고 0을 입력하면 비우면서 넘어가요. 방향키로 그냥 가도 되고 지나가도 되고 0 입력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비워뒀어요. 자, 분계 외상. 자, 밑에 보시면 분계 코드가 있어요. 외상은 2번이다. 아까 거래명세서에서 미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분계에다가 이렇게 자동 분계가 일어났어요. 밑에. 자, 밑에 분계가 맞았는지 한번 보세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외상 판매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처음 듣는 얘기죠.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애수금입니다. 애수금이 뭐예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애수금이죠. 부채죠. 자, 이 100만 원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코디 나라한테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아직 외상이니까 현재는 받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에요. 부가세. 그러니까 부가세 애수금. 여러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죠. 그걸 우리는 애수금이라고 부채 처리하지 않습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거래처에게 거래징수했어요. 100만 원을. 이건 애수금인 거예요. 근데 일반 애수금하고 구분시킵니다. 일반 애수금은 10일 날 납부하는 거고 부가세 애수금은 3개월씩 끊어가지고 25일 날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과목을 부가세 애수금으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뭐가 돼요?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이건 수익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수익 발생,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 증가. 여기 외상매출금 차변은 자산 증가인 거래입니다. 우리가 분계를 외상으로 자동으로 했지만 밑에 분계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시켰다. 1100. 이 1100의 내용은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이 100만 원, 부채 증가, 그리고 1000만 원은 수익으로 가요.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수익 발생으로.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 다 반영됐고요. 이거 입력함으로써. 그 다음에 여기 회계장부 가는 거 다 해결됐어요. 근데 이제 이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저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해야 되죠. 근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놓고 여러분이 내일 제가 혹시 기억을 저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내일은 자료 1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부터 할 때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